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 인문 계열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물론 2020 기출이 발표 안 된 학교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데 제외하고는 이번 주부터는 항상 가장 최근 작년 기출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연대, 시립대, 홍대, 성신여대부터 해서 물론 연대 것도 많이 올릴 거긴 하지만 모든 대학교, 서성한, 중경외시, 이대, 숙대 할 거 없이 제가 최근 2020 기출을 여러분들이 수능 논술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매주 한 개에서 두 개씩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영상 자체가 저한테 배운 학생들 복습도 있지만 다른 분한테, 다른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우시더라도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거랑 본인이 어떻게 독학을 하시든 다른 데서 배워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그다음 모범답안도 보시고, 다른 것들 EBS 같은 좋은 훌륭한 플랫폼들이 많죠. 그런 데서도 보신 다음에 제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도 썼구나, 이렇게 해서 쓰면 붙을 수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가장 최근 기출이죠. 하나 말씀드리면은 길게 할 건 없겠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게 쉬워요. 작년 2020 모의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왔나 싶기도 하고, 작년에 제가 붙인 학생들도 보면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정도 떨어지면 안 되고,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를 해설을 하긴 하지만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그럴까, 꼭 대학교가 흔히 얘기해서 연세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죠. 그런 말을 하기 싫지만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가는 대학교인데, 그런 것 치고도 너무 쉬워요,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꼭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좋다기보다 성적이 높은 대학교가, 높아야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논술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내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풀어보시고 자신 있으면 전 연대도 쓰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올해는 뭐죠? 올해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인사 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수리를 상경 계열 기준, 상경까지 맞춰서 인문이든 사회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인문대, 영어, 영문 이런 거 포함해서도 요 수준까지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제시문은 일단 같이 보진 않을 거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시문 볼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영어 제시문도 너무 쉽고 너무나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제가 뭐랬죠? 자, 문제 받았어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은 1-1하고 1-2를 먼저 풀어보고, 다음 문제에서 2-1과 2-2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 키워드 줬죠. 에 관한 관점을 기술하고 끊으세요.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시의 의원들과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시오. 간단하죠? 자, 어떻게 알았어요? 항상 근거 제시문 우선. 자, 나의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관점을 기술. 요약이죠. 그냥 단순 요약이 아니라 얘를 키워드로 해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뭐래요? 이를 바탕으로, 나를 바탕으로 가의 시의회 의원들을 분석이란 건 즉 설명이죠. 설명 혹은 평가로 낼 수 있는데 설명일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말하죠. 설명이든 평가든 적용 분석으로 주의근상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나로 다의 테러리스트 선택 해결을 분석하셔. 테러리스트. 자, 몇 문단이죠? 우린 그대로 할 거예요. 그대로. 문제 있어요?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쓸 거예요.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쓸 거고, 제가 주의근상 몇 개 쓴다 했어요? 250자, 250자. 여기 예를 들면 100자 쓰면 되겠네요? 많이 쓰면 150자 정도? 600자 안팎이니까 깔끔하죠. 자, 여기까지 몇 분? 1분. 물론 실제 시험장 가면 조금 더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요. 실수하는 거보다 훨씬 나으니까. 근데 요 정도로 하면은 문제 없죠. 보통 신문 기사나 이런 거 제가 말을 하지만 보통 200에서 250자 이 정도가 한 문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가르치는 분도 다르고, 600자를 쓰래요.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이분들도 교수님들도 감안하고 낸 거예요. 물론 이거 한 문단으로 써도 되고 두 문단으로 써도 되죠. 요거를 한 문단으로 묶어도 되고, 그거의 스타일의 차이니까 제가 굳이 건들진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써서 붙은 거니까 뭔지 알죠? 이렇게 써서 붙은 거니까 제가 쓰는 방식은 굳이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써도 붙을 수 있고 아니어도 붙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쓰면 뭐 붙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논점을 잡아내는 거. 제시문을 잘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우고 두 번째 1-2의 다음 지문에 드러난 관점에서 나다를 평가하셔. 똑같은 문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문제가 쉬워요. 평이하고 이거를 못 붙어오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 붙은 거는 제가 너무 창피해. 진짜로. 요 정도 문제. 요거는 뭐 연대라는 타이틀도 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라서 요거는 꼭 반드시 붙으셨어야 돼요. 물론 못 붙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자, 관점에서 다음 지문에, 그러니까 지문 A죠. 지문 A에 드러난 관점에서 나와 다를 평가하래요. 방금 구조 똑같을 거예요. 지문 A를 보면서 나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문 A에서 다를 평가합니다. 제가 몇 자? 250자. 주의근상, 주의근상. 그럼 당연히 아까처럼 여기도 요약이겠죠. 관점, 뭐 관점에 대한 요약인데 뭐 당연하게 관점이 나오는 요약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 그래서 100자에서 뭐 넉넉 잡고 한 150자 써도 될 것 같고 100, 250, 250 두 문단, 세 문단에서 깔끔하게 600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글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을 원고지에 옮기기 전에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모든 의도하에 내가 어떻게 쓰겠다까지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사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굳이 제시문 분석을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워낙 제시문 자체도 짧아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쉽기 때문에 뭐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긴 한데 근데 오늘은 뭐 연대 거기도 하고 뭐 짧으니까 그냥 좀 해볼게요. 수업에서는 제가 다 같이 읽어주지만 이 내용 뭐예요? 영국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고 참고로 이거 2020 작년 지금 2020 연대죠. 2020 홍대에서도 나왔던 제시문이에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전체를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대표적 예시가 칼렛이 영국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이거기 때문에 칼렛이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시문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뭐 공리주의, 존 럴스의 정의론 뭐 이런 것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문, 이건 인문 지문이긴 하지만 또 논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시문 자체를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시문 보면 여러분한테 요약하는 연습을 하라 그러죠. 어떻게 요약하죠? 이거 뭐죠? 아니, 정확하게 요약 딱 다루는 끝나지 않을게요. 시간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칼레시 의원들 6명은 칼레시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성 밖으로 나섰죠. 근데 그러나 영국 의회에 처형되지는 않았어요. 이 얘기죠. 시의원 6명. 이거 뱉고 할 거 없어요. 지시문 분량도 이거밖에 안 되고 스토리 글이기 때문에 별 커다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 1-에서 보면은 나다 사례 딱 3개만 이용한 가나다까지만 보면 되죠. 나도 이것도 정말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합리성과 도덕성의 관점으로 1-1에서 기술하래요. 여기서 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가나다라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야 되죠. 자, 여기가 오늘 제시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 볼게요. 뭔 얘기예요, 이게?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기술하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키워드라고 하죠. 주어가 나오죠. 합리성과 도덕성은 플러스 알파. 이거 잡아내는 게 여러분 몫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가나다라까지 읽어보면 당연하죠. 뭔 얘기예요? 인간 선택 행위의 기준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제시문 분석에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가나다를 다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살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도 오를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오를 수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둘은 구분돼서 판결해야 되고 어쩔 때 자살할 때 이런 내용이에요. 별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제시문 다까지만 볼게요. 1-1, 1-2까지니까 제시문 다까지 보면은 뭔 얘기예요? 테러리스트들, 도덕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테러.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나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덕성과 합리성이 있는데 자살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 쭉 읽어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은 도덕성은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합리성은 갖추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비참한 삶을 죽는 거니 삶을 사는 죽는 것이 낫다. 가정폭력이나 가난에 시달리다. 뭐 이런 것보다는 헌신한 영웅이라는 명예. 즉 지금 뭐 한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익과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건데 이익이라는 이익이 명예라는 이익이 더 크다 보니까 나는 죽겠다. 테러로서. 물론 여기선 도덕성은 결여되어 있겠죠. 남에 대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가나다 우리가 다 살펴봤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선 뭐예요? 칼레시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죠. 근데 오히려 합리성의 부분은 합리성의 부분은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없긴 한데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뭔지 알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 목숨이 정말 소중한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우리 칼레시를 위해서 도덕성을 드러낸 그런 제시문입니다. 느낌이 오죠? 뭐 가는 도덕성, 뭐 다는 합리성. 근데 나는 도덕성과 합리성 모두 필요하다. 나는 축축 평가 어떻게 될지 느낌이 올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쉬워요. 이거를 연대라는 타이틀이 너무 아까워요. 이 정도면은 너무 쉽고 실제로 뭐 이렇게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최저가 없어진 인문에서 좀 사렸다는 표현인데 연세대학교에서 많이 좀 조심한 느낌이 조금 나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항상 문제지에다 직접 해갖고 조금 좁을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제가 아까 지금 1-1부터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쓰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써도 어떻게 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보죠. 제가 나에 대한 합리성과 도덕성의 관점 기술, 나 요약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쭉 보는 게 아니라 나 요약.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뭐 합리성과 아까 말한 도덕성은 뭐 인간 행위의 뭐 기준이 된다. 근데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뭐 인간은 이익을 위해서 뭐 이익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자살을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혹은 도덕적 이유에서도 모두 두 가지 이유에서도 자살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100에서 150자 나오겠죠. 깔끔하게. 오케이. 두 번째 갈게요. 제시문 나에서 가를 설명하래요. 가의 시의원들은 나를 근거로 했을 때 가의 시의원들은 의원들의 행위는 도덕적 기준에서 이루어졌다. 뭐죠? 주장 갈게요. 이유, 근거, 상술. 자, 들어갑니다. 이유 뭐죠? 이유. 왜냐하면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희생하고자 했다. 누가? 시의회 의원들이. 대상 제시문을 갖고 왔죠. 근거 제시문 뭐예요? 이는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인간이 합리적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도덕적 이유에서도 행위 뭐 자살이죠. 이유에서도 행위를 한다는 것과 상통하죠. 자, 그냥 뭐 편하게 쓸게요. 글을 좀 못 알아볼 수도 있어도 제가 쓰고 말을 하면서 설명하니까 자 이해되죠. 대상과 근거 제시문을 하나 해서 주장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하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 느껴져요. 여기서 이렇게 말했고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 이게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 얘기를 상술해서 한 번 더 써줄 거예요. 어떻게? 여기도 대상, 여기도 근거 해서 한 번 더 써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은 좀 다르게. 여기는 굳이 쓴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그랬죠. 뭐 표현만 바꾸면 돼요. 뭐 시의원들의 뭐 비합리적 태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제시문 여기와 뭐 제시문 파일럿 근거 제시문 가 나와죠. 대상 제시문 근거 제시문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뭐 파일럿이 영어 제시문 보면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도 방향을 틀어서 스스로 자살하죠. 뭐 마을이나 그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파일럿의 뭐 비이성적 행위가 뭐라고요? 다시 같은 맥락이라 한 번 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자, 여기서 주장, 이유, 근거, 세 문장, 상술 두 문장에서 250자. 깔끔하죠? 오케이? 자, 마지막. 자, 뭐, 굳이 뭐, 좀 쉬운 내용이기도 하고, 자세히,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제 거 많이 보신 학생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세 문제는 뭐죠? 다음에,
이번엔 다의 테러리스트를 분석해야 되죠. 나로 다 분석. 자, 헷갈리니까 나로 가 분석. 여기선 뭐였죠? 도덕적 기준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당연히 그러면 반대되겠죠. 당연히 반대된다기보다 제시문을 읽어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뭐죠? 여기에서는 합리적 기준. 합리적 기준. 왜? 나에서 두 개 던져줬잖아요.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도덕성을 썼고 여기는 합리성이 이렇게 된다. 즉 여기서 다시 주, 이, 근, 상 해서 250자 쓸 겁니다. 주장 뭐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좀 빨리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이유 뭐죠? 이유는 테러리스트들은 대상 제시문에서 테러리스트들은 현실의 고통과 죽음의 명예 사이에서 명예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어떤 거죠? 이는 나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에 따른 인간이 자신의 이익에 따른 셀프 인터레스트란 말이 나오죠. 이익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인간은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합리적 기준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상술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하지만 표현은 다르게, 논점은 같지만 표현은 다르게. 즉 여기서는 표현 바꾸면 되겠죠. 가난 폭력에 의한 고통의 삶보다 죽음의 이익이 더 크다. 근데 나에서는 자살 선택에 자기 한 번 더 여긴 그냥 이익이라고 했으면 자기 이익이 자살 선택의 이 합리적 기준이 된다. 표현을 바꿔서 다시 한번 주장을 뒷받침다. 250자. 심플하죠. 여기까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만점짜리입니다. 여기까지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논술을 이렇게 어렵게 다가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만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웬만하면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어렵겠네요. 이번에는 연대께 이게 아무래도 1-1, 2, 2-1, 2로 나눠져서 좀 어렵긴 한데 어렵다는 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길면 학생들이 안 봐요. 여러분 제발 좀 보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제발 좀 보고 들어가세요. 나한테 배우든 안 배우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답답해요. 로또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논술 시험을 보러 아무리 준비했어도 제 걸 통해 한 번 더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자,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도 똑같아. 지문 A 요약하겠죠.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지문 A로 다 평가하겠죠. 지문 A 요약하면 한 두 문장 나와요. 뭐죠? 결리 사이를 얘기하면서 이익과 오름 사이에 뭐가 중요하대요? 조화가 중요하다. 이 한 문장, 단 하나의 문장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결리 사이란 한 번 더 결리 사이는 이익을 멀리하는 것이 멀리가 아니라 그 이익의 추구가 도덕적으로 타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두 문장에서 한 100자 나오겠죠. 깔끔. 자, 바로 들어갈게요. 두 문장. 지문 A로 뭐래요? 나를 평가하래요. 지문 A로 나를 평가하면 뭐래요? 평가 제가 뭐라 했어요? 객관식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기 한번 쓰고 갈게요. 주장. 타당하다. 왜? 자, 주장 나왔어요. 그대로 이유, 근거, 상술 들어갈게요. 자, 볼게요. 왜 타당해요? 대상 제시문에서 뭐 갖고 와야 돼요? 나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 선택에 있어 합리성과 도덕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문 A에서 뭐래요? 너 표현만 바꿔서 이익과 오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로움과 의로움의 조화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요.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나와 이거 상술 두 문장이죠. 나에서 뭐라고요? 나에서는 자기 이익이 나에서는 그렇죠. 파일럿 얘기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대의를 위한, 예를 표현만 바꿀게요. 대의를 위한 자기 희생을 하기도 한다. 누구 얘기죠? 파일럿 얘기죠. 이거는 지문에서 보면은 뭔 얘기예요? 뭐와 상통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바꾸라고. 이와 의를 고려하는 것, 즉 균형. 이와 의의 균형이 중요하다. 뭔 말인지 알아요? 이와 의의 균형 같은 말이라고. 한 번 더 주장을 뒷받침하라고 깔끔하게 250자 나온다고. 쉽죠? 쉬울 거예요. 글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쓰는 방법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 이거 어떻게 쓰지 이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바바박 이렇게 써야겠다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의도성을 갖고 쓰면 못 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단 갈게요. 잠깐 화면이 잠깐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여기 좀 좁긴 한데 제가 일부러 문제 같이 보면서 하려고 여기다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단 했고 두 번째 문단 했고 세 번째 문단 갈게요. 여기서 뭐라고요? 지문 A로 나는 타당하다고요. 누가? 나가. 그럼 지문 A로 다는 어떠냐? 자, 주장, 이유, 근거, 상술 갈게요. 지문으로 봤을 때, 지문 A로 봤을 때 제시문 나는 뭐다? 부당하다고요. 자, 여러분 이거 객관식이에요.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맞추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표현까지도. 자, 그 다음에 이유 뭐예요? 자, 대상 제시문에서 갖고 올게요. 이유 뭐죠? 이는 지문 A에서 이익과 오름 사이에 이익과 오름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 자, 아까 조화라고 했죠. 표현 살짝씩 바꾸는 거 느껴야 돼요. 중복되지 않게. 논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표현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균형이 중요하다. 아이고, 잠깐 잘못 썼네. 미안해요. 잠깐만. 이게 근거죠. 쓰다 보니까. 자, 부당하다. 대상 제시문 뭐죠? 다에서 갖고 와야겠죠? 자, 헷갈리니까 다, 여기는 지문 A. 다에서 뭐래요? 다에서 테러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닌, 다에 따르면 테러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래요.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한 행위인 거예요. 근데 지문 A에서는 뭐래요? 이익과 오름 사이의 균형. 자, 표현 바꿨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결리 사이의 그런 태도가 모두가 맞춰야 되는데 얘는 모두 맞추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논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부당하다고요. 오케이? 자, 상술 한 번 더 갈게요. 다랑 지문 A. 다에서 뭐라고요? 다에서 타당성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타당성과 도덕성과 무관하게 도덕적 표현 바꾸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도덕적 타당성과 무관하게 뭐 자기 이익 추구. 근데 지문 A에서는 그것을 위할 때 이익을 취할 때 이익에 있어서 뭐래요? 도덕성을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논점이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부당하다고요. 다시 한번 250점. 깔끔하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글은 여러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물어본 거에 의해서 대상 제시문, 지문제, 여기는 평가형이니까 이렇게만 글 쓰시면 제가 말했죠? 만점짜리예요. 이 이상의 답안 나올 수 없고 교수님들이 의도한 건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못 쓰냐면 연습되지 않아서고 그다음에 아니 문제가 쉬워요. 이번 문제는 제가 좀 특별히 건들 게 없을 정도로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던 독학을 하던 그다음 저한테 배우더라도 이렇게 복습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너무 길어져서 일단 이번 강의는 지금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영상은 209 연대 지금 우리 안 한 거 2-1, 2-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